가을밤, 45세의 김서연은 부모님 댁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도, 연인도 없었고 평생 남자의 체온을 느껴본 적 없었다. 그날 밤, 두꺼운 가운을 걸치고 마당에 나가 개에게 밥을 주려던 순간 마주친 그는 바로 옆집 70세의 이현수였다. 서연의 아버지와 같은 나이,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남자였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마구간으로 들어가 늘 숨었던 그곳에 몸을 숨겼다. 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평생 억눌러온 감정이 타오르는 걸 느꼈다. 서연은 경기도 가평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평생 농사일과 말 돌보기가 전부였고 세상과는 거리를 뒀다. 부모님은 늘 딸이 평범한 인생을 살길 바랐지만 사랑도 결혼도 그녀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20년 넘게 함께한 말 바람이었다. 바람의 갈기를 빚고 속삭이며 위로받는 시간이 그녀의 전부였다. 이현수, 옆집의 노인, 그녀가 어릴 적부터 몰래 마음에 품어온 남자였다. 엄격하고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었다. 어른이 된 서연은 그를 멀리했지만 마음 한켠의 끈은 끊기지 않았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연은 점점 더 자신 안의 공허함을 느꼈다. 40대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뎌냈다. 아직도 부모님과 산다니, 서연아, 쌀 다 떨어진다 란 말에 속으로는 쓰라렸지만 겉으론 웃었다. 밤이면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상상을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말에게 먹이를 주려고 마구간에 갔는데 현수가 강아지와 함께 마당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15살 소녀처럼 뛰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서연은 가운을 걸친 채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조심스레 마구간 문을 닫았다. 바람이 창을 두드리며 태풍의 전조를 알렸다. 어둠 속에서 현수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의 눈이 그녀를 비추었고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서연은 가운을 천천히 내리고 맨살을 드러냈다. 고요한 마구간 안, 말의 코 고는 소리와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현수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볼을 스치고 45년 묵은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 점차 뜨거워졌다. 서연의 손끝이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몸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 밤, 두 사람의 체온은 가을비와 바람보다 뜨거웠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 말에 현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해줄게. 그날 밤, 마구간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비밀이자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 바람의 숨결과 섞인 두 사람의 숨소리는 가을밤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문을 흔들었다. 마구간 밖,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이들의 비밀은 이제 막 불꽃을 피웠을 뿐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김서연은 가운만 걸친 채 떨리는 몸으로 마구간 구석에 앉아 있었다. 바람의 따뜻한 숨결과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이현수는 손전등을 껐고 두 사람은 불빛 없는 공간에서 서로를 더 가까이 느꼈다. 그의 굵고 거친 손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맛보았다. 서연아, 너 정말 지금까지 혼자였던 거야?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네,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말할 수 없었죠? 그 말에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오늘 밤은 내가 너의 첫 번째가 될게 라며 살며시 웃었다. 그의 미소는 세월의 무게를 담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의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서연의 몸에 닿는 현수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가 입은 하늘색 가운은 천천히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가냘픈 발목에 묶인 리본끈이 살짝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근데 난 왜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서연은 속으로 웃으며 자신을 놀렸다. 현수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더니 천천히 내려갔다. 말의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그의 채취가 뒤섞여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마국간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졌다. 서연의 손길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건 내 나이에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냐 며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할아버지, 너무 늦으셨네요 라며 가볍게 웃었고 두 사람은 잠시 웃음 속에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마국간 바깥에서 멍멍 짖는 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깜짝 놀라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도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창문 틈새로 싸늘한 찬바람이 밀려들었다. 둘 사이에 흐르던 따뜻함이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누군가 이리로 오는 것 같아. 현수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가운을 급히 여미며 몸을 숨겼다. 현수는 천천히 문을 열어 바깥을 살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설마. 그녀는 속삭였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현수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누구냐? 하지만 대답 대신 바람이 문을 세차게 흔들며 낡은 마국간 벽에 부딪혔다. 그림자는 곧 사라졌고 걔는 긴장한 듯 계속 짖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뭘 시작했는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우린 끝장이야. 그 순간 마국간 안에서 쌓인 건초 더미가 살짝 흔들리더니 그 아래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드러났다. 서연이 몸을 숙여 살펴보니 오래된 낡은 열쇠 한 개가 있었다. 이게 뭐지? 그녀가 물었다. 현수가 그 열쇠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자란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건 처음 본 물건이야. 혹시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의 문이 있다는 걸까? 그의 눈빛에 장난기가 번졌다. 어쩌면 이 열쇠가 우리 운명을 바꿀지도 몰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 둘만의 비밀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어둠 속에서 뜻밖의 연대감이 싹 텄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마을의 속삭임과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과 현수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비밀을 풀기 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늘색 가운 대신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갈색 부츠를 신었다. 목에는 어머니가 물려준 은빛 목걸이가 빛났다. 이런 평범한 차림에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 피어난 불꽃이 은은하게 비쳤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어?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부엌 문을 열었다. 어머니 김정숙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 김재호는 마당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의 무게에 짓눌린 얼굴이었다. 오늘은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서연이 말하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라고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세요. 엄마애라고 답했다. 마을로 가는 길, 서연은 이현수와 나란히 걸었다. 그의 짙은 회색 코트와 낡은 가죽 장갑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한두 개의 흰머리가 눈에 띄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며 농담을 던지자 서연은 웃으며 할아버지, 이제 막 시작했어요 라고 응수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서연에게 꽂혀 있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속삭였고 어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 여자, 저러다 큰일 나겠다.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그 말이 바람을 타고 귓가에 스쳤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현수의 팔을 더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현수가 낮게 속삭였다. 시장에서 서연은 조심스럽게 밀가루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서인지 봉지가 살짝 떨어질 뻔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임신한 거 숨기기 힘들죠? 빵집 주인인 박순희였다. 그녀는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차분하게 돌아섰다. 네, 숨길 생각 없습니다. 박순희가 혀를 찾아 현수가 나서며 그만하세요. 순희 씨, 우리 사생활에 참견하지 마세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숨기나요? 다들 다 알아요. 박순희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겪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과 동시에 따뜻한 연대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와 소란을 피웠다.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로 가려졌지만 그 움직임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과 현수는 동시에 몸을 굳혔다. 저 사람, 누구지? 서연이 속삭였다. 현수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날 밤, 마을의 조용한 골목길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연과 현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운명으로 치닫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경기도 가평의 산골 마을을 휩쓸던 어느 저녁, 김서연은 집안에서 조용히 불빛을 켰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실크 원피스는 몸에 부드럽게 감기며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다. 목에는 세월이 깃든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붉은색 구두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도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평화는 금세 깨질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현수는 이미 집에 도착해 벽난로 옆에서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지했다. 현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오늘은 우리가 꼭 얘기해야 할 게 있으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벽난로의 불빛 아래서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서연의 손이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떨렸다. 아기 얘기예요. 이제 곧 태어나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내 곁을 지킬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줄게. 서연은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런데 아빠는요? 아직도 그분과 마주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분도 마음이 복잡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달라질지도 몰라. 현수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집 문이 갑자기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서늘한 그림자가 비쳤다. 마을 이장인 박상진이었다. 그의 눈은 냉랭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박상진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몸을 떨며 일어섰다. 이장님,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 박상진은 천천히 걸어와 두 사람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곧 있을 마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현수는 굳은 표정으로 맞섰다. 우리 사랑이 잘못인가? 우리 아이가 죄인가? 박상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던졌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랑은 없다. 하지만 때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랑도 있다.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다. 이 아이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야 해. 박상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준비해라. 곧 마을 전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문이 닫히고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바깥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바람은 더욱 거칠게 집을 흔들었다.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벽난로의 불꽃이 꺼질 듯 흔들리는 가운데 서연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어딘가 마을 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서연과 현수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다. 겨울밤, 김서연은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벨벳 원피스는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냈고 목에는 어머니가 물려준 조그만 금목걸이가 반짝였다. 발끝에는 붉은 빛이 살짝 도는 가죽 부츠가 살며시 삐져나와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뜨거웠다. 서연아,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이현수가 살며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깊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 따위, 우리 사랑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줄 날이 올까? 현수 오빠,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내 옆에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로 얼어붙은 겨울밤을 녹였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현수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문틈 사이로는 마을 이장 박상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기장님,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상진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둘, 마을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의 평화가 깨진다. 우리는 평화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현수가 천천히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박상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주 마을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가 나가자 서연은 현수의 팔을 꼭 잡았다.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이 왔어. 그래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현수가 대답했다. 그날 밤 마구간에서는 말 바람이 낯선 기운을 감지한 듯 불안하게 몸을 뒤틀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마을의 어둠 속에는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는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과 현수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끝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